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외면해 왔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싫을까? 왜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질까? 왜 잘 지내던 날도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망가질까? 처음엔 그게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저 상황이 억울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날은 며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사람인데 어떤 날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다가 어떤 날은 얼굴만 봐도 심장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외부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내부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칼 융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기는 숨기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아기에게는 부끄러운 감정이 없습니다. 숨겨야 할 충동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3살 때 울면 울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5살 때 화를 내면 착한 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7살 때 실패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두려움을 표현하면 강해야 한다고, 질투를 드러내면 추한 거라고, 쉬고 싶다고 하면 게으른 거라고. 이 말들 하나하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도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감정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떤 충동은 숨겨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숨기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눌러넣고, 슬픔을 삼키고, 약함을 감추고, 욕망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을 씁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괜찮은 사람의 가면을. 융은 이 과정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밀어넣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표면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그는 그 장소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림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투사입니다. 투사란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 우리가 부정했던 것을 바깥에서 보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면 융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오래 눌러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약함이 경멸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약함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오래 스스로에게 말해온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나약함이 눈에 거슬립니다. 친구의 감정적인 표현이 당황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 안에도 감정을 자유롭게 쏟아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오랫동안 막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부에서 슬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별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는 것은 그 말이 강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리는 내면의 상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윤기 발견한 혁명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그리고 안에 있다는 것은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것을 처음 읽었을 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란 말인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 그들의 책임은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융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실제합니다. 그 고통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 안에 남긴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다룰 수 있습니다. 외부를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와 마주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한 감정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독 강한 반응을 느낄 때 그 감정의 강도에 주목하십시오. 반응이 강할수록 그것이 그냥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특성이 당신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당신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다. 나는 결코 남의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강한 부정들은 종종 그 안에 억압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선할 능력도 있고 잔인할 능력도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고 헌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특정한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것은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섭게 폭발하는 것, 항상 이성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 이것들이 그림자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인식의 첫 번째 과제는 판단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분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니?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이유 없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를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분노 아래에는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아래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아주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분노는 실제로는 그 욕구들을 보호하려고 발동한 것입니다. 질투 아래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아래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의존성 아래에는 연결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림자에 대해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구하고 있는 오래된 자신의 일부입니다. 최선의 의도를 가졌지만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쓰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그림자의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일부이다. 내게는 질투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수용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항이 사라지면서 그 감정들의 힘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저항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만듭니다. 억누를수록 반발력이 커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그냥 있도록 허용할 때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은 또한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빛의 부분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포함한 전체를 받아들일 때 표면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통합입니다. 통합이란 그림자가 가진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억압하면 파괴가 되지만 통합하면 정의가 됩니다. 사회의 불공평에 맞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 진실을 말하는 결의로 바뀝니다. 지배하고 싶은 충동은 억압하면 통제 욕구가 되지만 통합하면 리더십이 됩니다. 방향을 잡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능성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기적인 경향은 억압하면 죄책감이 되지만 통합하면 자기 사랑이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알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 됩니다. 질투는 억압하면 자기 혐오가 되지만 통합하면 향상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우고 자신도 성장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억압하면 마비가 되지만 통합하면 신중함이 됩니다.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됩니다. 의존성은 억압하면 수치가 되지만 통합하면 연결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힘이 됩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건설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 하기 싫은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그 상황들이 하루의 색깔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좋은 날, 안 되면 나쁜 날, 누군가가 친절하면 기분이 좋고 불친절하면 하루가 망가지고. 하지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오늘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반응하는 하루를 살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지연됩니다. 예전의 반응은 즉각적인 짜증이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이미 망가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동료가 내 제안을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위축되는 대신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이것이 정말 개인적인 공격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인가? 나의 방어심은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이 피드백에서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작은 정지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점심에 친구가 연애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파트너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드라마 안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판단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내부 상태를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정 작업은 그녀의 것이고 나는 현재에 있으면서 지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즉시 좌절하거나 강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내부를 봅니다. 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가? 도우려고 하는 건가? 나의 좌절은 아이 때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피로와 완벽함에 대한 기대 때문인가? 이 질문이 있으면 접근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피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밤에 하루를 돌아볼 때 자신을 채점하지 마십시오. 오늘 얼마나 의식적으로 반응했는가? 어떤 순간에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는가? 어떤 상황이 특히 어려웠는가? 이것은 자기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더 깊이 알고 내일은 조금 더 의식적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알아채고 자비를 가지고 자신을 대하며 다시 새로운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패턴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를 가지되 확고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이전에 드라마나 갈등에 기반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도전은 내적 저항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의 일부는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저항에 직면했을 때 물어보십시오. 이 저항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과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달하십시오. 완벽주의의 함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진정하고 더 통합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근 또한 개성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수록 다른 사람들의 진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오래된 가면들을 하나씩 벗게 됩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완벽한 직장인의 가면, 이상적인 부모의 가면.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은 완벽하지 않고 복잡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왜곡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완벽한 가면보다 진정한 인간에게 더 끌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전체성이란 무엇인가? 윤기 말한 전체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은 결점을 없앤 상태입니다. 전체성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 이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함을 가르칩니다. 좋은 것만 키우고 나쁜 것은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근 이 접근법이 실제로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 그 부분이 가진 에너지와 지혜도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완전히 억압한 사람은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도 잃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집니다. 슬픔을 완전히 차단한 사람은 깊은 공감 능력도 잃습니다. 관계가 표면적이 되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부정한 사람은 신중함도 잃습니다.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자유는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약함을 받아들일 때 그 약함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할 때 그 변화는 당신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당신의 가족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당신의 직장이 조금 더 나아지고, 당신의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윤근, 개인의 무의식 아래에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층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집단 전체에도 영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낭만적인 이상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통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폭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마로 보는 대신 복잡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다룬 사람은 사회의 차별 문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 변화는 직접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진전이 있다가도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통합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알아채고 자비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 눌러왔던 것들, 부끄러워했던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림자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융기 100년 전에 발견하고 평생을 바쳐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